그날 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압록강 위로 얼음이 얇게 깔려 있었고 달빛은 희미하게 강 표면을 비추었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숨을 쉬는 순간 모든 게 끝날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은경이었다. 평양의 국영식품 공장에서 일하던 평범한 여성. 하지만 평범함은 그저 껍데기였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자유라는 단어가 이곳에서는 금지어라는 것을. 며칠 전 동료 한 명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공장 전체가 침묵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은경은 결심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아니면 나도 사라질 것이다. 국경을 넘는다는 건 단순히 땅을 건너는 일이 아니었다. 운명을 바꾸는 도박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몰래 준비했다. 시장 상인으로 위장해 장마당을 드나들며 정보를 모았다. 브로커를 통해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을 알아냈고 탈출 루트를 머릿속에 새겼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하면 총알 한 방이면 끝이었다. 그날 새벽 3시 은경은 어둠 속을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남았다 사라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 심장이 멈출 듯 뛰었다. 그녀는 두만강변의 버드나무 아래에서 브로커를 만났다. 지금이다. 빨리.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강 위로 발을 디뎠다. 얼음이 깨질 듯 울렸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는 끝내 중국 땅에 닿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살았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자유는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중국의 어느 허름한 민가에서 숨어 지냈다. 그곳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 3명이 있었다. 모두 말이 없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몸을 떨었다. 조용히 해요. 우리 감시당할 수도 있어요. 나이든 여성이 낮게 속삭였다. 여기에도 그들의 눈이 있어요. 은경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낯선 남자들이 집 주변을 서성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심지어 그녀의 가짜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은경 씨, 안전하신가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이상하게 차가웠다.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군가의 시선이 항상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모두 불안 속에서 산다. 공안에게 잡히면 강제 북송, 북한으로 돌아가면 처형. 그래서 그들은 그림자처럼 살아간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군가 자신들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은경은 조용히 한국행 브로커를 찾았다. 남쪽으로 가면 완전한 자유가 있을 거라 믿었다. 며칠을 이동하고 밀집된 국경 도시를 지나며 결국 동남아시아로 빠지는 루트에 합류했다. 비용은 $1,000. 그녀는 전 재산을 건넸다. 며칠 뒤 그들은 태국 국경 근처로 이동했다. 은경은 꿈꿨다. 한국에 도착하면 이름을 바꾸고 새 삶을 살겠다고. 가족도 과거도 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이상했다. 함께 있던 브로커가 전화를 자주 받았고 대화 중 본국 보고라는 단어가 몇 번 들렸다. 그녀는 점점 불안해졌다. 우리를 파는 게 아닐까? 그러나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밤이 오면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했다. 국경에 도착하기 전날 그녀는 동행자 한 명에게 속삭였다.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불안해.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날 밤 그들은 허름한 오두막에서 잠을 청했다. 새벽 3시쯤 은경은 갑자기 깨어났다. 바깥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조용히 해. 아무 소리도 내지 마. 그 목소리는 중국어도 한국어도 아닌 묘한 억양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한마디. 대상 확보 완료. 그 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함께 있던 탈북자들은 다음 날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브로커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스스로 나갔어요. 나는 모릅니다. 그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또 다른 연극이었을까? 몇 달 뒤 태국 이민국에 전달된 한 장의 서류에는 은경, 실종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사진 한 장, 이름 하나, 그리고 사라진 흔적. 그녀는 자유를 향해 도망쳤다. 하지만 그 자유의 끝에는 또 다른 감시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사라진 뒤 기록은 곧 잊혔다. 누구도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언론에는 단 한 줄의 기사도 없었고 정부의 데이터에도 이름은 없었다. 그녀는 단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은경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라진 그해 동남아와 중국을 오가던 탈북자 14명이 같은 방식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들은 모두 서로 다른 루트를 택했지만 이상하게도 목적지에 도착하기 바로 전 사라졌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자유의 땅이라 믿었던 그곳에도 감시가 있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서울의 한 인권단체 활동가였다. 그는 탈북민 정착을 돕는 일을 했지만 언제부턴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연락이 되던 사람들이 하나둘 끊기는 거예요. 전화가 불통되고 집을 찾아가면 이미 떠났다고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짐은 그대로였어요. 그는 그들의 연락처를 추적했다. 중국에서,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힌 위치는 모두 북한 대사관 근처였다.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3번, 4번 반복되자 그는 직감했다. 누군가 그들을 데려간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탈북자를 단순한 도망자가 아닌 국가 반역자로 규정했다. 그들을 잡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체제 수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다. 그들이 국경을 넘은 뒤에도 감시의 눈은 여전히 그들을 따라온다는 것을. 한국에 정착한 후에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전화선이 간헐적으로 끊기고 낯선 차량이 아파트 앞에 며칠씩 주차되어 있었다. 이름 모를 택배 상자가 문 앞에 놓여 있었고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하얀 봉투 하나.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우리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때부터였다. 그들은 밖에 나가지 않았다. 이웃들과의 관계를 끊었고 SNS 계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변에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있었다. 도움을 주겠다며 다가오는 낯선 남자. 기자라며 인터뷰를 요청하는 사람. 그리고 정체를 밝히지 않은 단체에서 걸려온 전화. 모두 친절했고 따뜻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한결같았다. 북한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말해줄 수 있나요? 혹시 군 관련 업무를 한 적 있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점점 구체적이었다. 핵 관련 시설의 위치를 아시나요? 평양 외곽의 연구소는 어떤 구조였죠?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그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그건 정보 수집이었다. 몇몇 탈북민은 그 사실을 알리고자 언론을 찾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움에 침묵했다. 그중 한 명, 함경북도 출신의 남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일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자는 그의 말을 의심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남자도 사라졌다. 그의 집에는 커튼이 반쯤 열린 채로 남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고 전원은 연결된 채였다. 그날 밤 이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명, 서울 근교의 한 여성. 그녀는 북한에서 군수공장 회계 담당으로 일했다. 정착 후 카페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지인이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문은 잠겨 있었고 냉장고에는 음식이 그대로였다. 핸드폰은 테이블 위에 전원도 켜진 상태로.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했지만 흔적은 없었다. CCTV에는 이상한 장면이 남아 있었다. 새벽 2시 40분, 검은 모자를 쓴 남성 2명이 그녀의 집 근처 골목으로 들어가고 15분 뒤 다시 나왔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졌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건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그건 메시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한국의 정보기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유세계에도 감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은 조용히 울었다. 인터뷰를 거절했고 어떤 이들은 그냥 해외로 갔다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진실은 어딘가에 있었다. 탈북자 커뮤니티에는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주변을 돌고 있다. 누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이런 글들이 꾸준히 올라온다. 누군가는 그걸 단순한 불안이라 말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본다. 북한을 떠나도 시선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은 공기처럼 가볍게 흘러가지만 듣는 이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사라진 사람들의 마지막 흔적은 언제나 같은 문장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제 정말 자유로운 걸까? 탈북자 실종 사건이 늘어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 우연처럼 보이던 실종들. 그러나 사건을 하나씩 맞춰보면 이상한 일관성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북한의 핵심 정보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한 명은 군수 공장의 회계 담당자, 또 한 명은 보위부 서류 정리원, 그리고 또 다른 이는 국경 밀수 루트를 알고 있는 중간 브로커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북한 내부 구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지식은 곧 북한 정권의 약점이었다. 그 약점을 알고 있는 한 그들은 어디에 있어도 위협 대상이었다. 한국의 한 탈북자 연구자는 이렇게 말했다. 북한은 탈북자 중에서도 정보 접근자를 특별히 분류합니다. 그들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제거 대상으로 간주하죠. 그는 수년간의 기록을 뒤져 사라진 사람들의 명단을 정리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들이 있었다. 뉴스에 등장했던 인권활동가, 탈북민 라디오 진행자, 북한 군 출신의 유튜버. 그중 몇 명은 갑자기 방송을 중단했다. 어떤 이는 잠시 쉬겠다고 공지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이 사라지기 전 공통된 징후가 있었다. 누군가가 접근했다. 익명의 이메일, 전화, 메시지.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북한 인권 영화에 참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제안 뒤에는 늘 낯선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 그들은 연락이 끊겼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조용히 말했다. 북한은 물리적 납치보다 심리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 방법은 다양했다. 거액의 돈을 제안하거나 가짜 신분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는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외국으로 초청한다. 그곳에서 흔적은 끊긴다. 2017년 한 탈북자 출신 목사가 중국 선양 근처에서 실종됐다. 그는 인도주의 활동가로 탈북자 구출 경로를 관리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북한 사투리를 쓰는 낯선 남자들이었다. 그 사건 이후 탈북자 단체들은 경고를 내렸다. 이메일로 오는 인터뷰 제안 절대 응하지 마라. 하지만 경고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람들은 생계를 이어가야 했고 언론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사실이 드러났다. 사라진 사람들 중 일부는 실종 전 공통된 기관에 방문했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 일명 하나원. 그곳은 탈북민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그곳이야말로 북한이 가장 주시하는 장소였다. 하나원에 입소하는 모든 사람들의 신상 정보는 기록된다. 이름, 생년월일, 가족관계, 탈북 경로. 그중 일부가 어딘가로 새나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누가 흘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정보는 누군가에게 너무나도 유용했다. 어느 날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한 여성이 조용히 속삭였다. 제가 그걸 봤어요. 하나원 안에서 일하던 동료가 USB를 숨기고 나갔어요. 그 안에는 탈북민 명단이 들어있었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며칠 뒤 그 동료가 사라졌어요. 그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지만 정황은 점점 명확해졌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대상자를 추려내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감시의 손길은 이미 뻗어 있었다. 그들은 실종자를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정보의 소유자로 봤다. 즉, 정보가 사라져야 그 사람도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다는 것. 전화로, 일기장에, 혹은 SNS 글에 최근 이상한 사람이 나를 따라다녀요.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글들은 대체로 삭제되었거나 계정이 폐쇄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그 흔적까지 지운 듯 했다. 어떤 이는 자발적으로 삭제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조차 확신할 수 없다. 그들의 실종은 단순한 행방불명이 아니라 정확히 계획된 삭제였다.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기억에서, 기록에서, 역사에서 지워진 사람들. 그리고 그 공통점의 마지막은 이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자유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다. 북한 밖에서 자유를 말하던 순간 그들의 존재는 표적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보복이 아니었다. 그건 메시지였다. 당신들은 여전히 우리 손 안에 있다. 그 문장은 공포였다. 그리고 동시에 현실이었다. 누군가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하지만 사라진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 그 흔적들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북쪽을 향해. 세상은 전쟁이 멈췄다고 말하지만 진짜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총소리도 폭발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사라지고 누군가는 침묵한다. 이것이 바로 조용한 전쟁, 북한의 정보전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은 기록되고 모든 움직임은 추적된다. 심지어 자유세계의 한복판에서도 한국정보기관 내부의 한 전직 요원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대신 듣습니다. 그리고 본 뒤 사라지게 만듭니다. 북한의 대외 공작망은 오랫동안 조국보 윗선과 정찰총국이 이끌어왔다. 이들은 군 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생존을 위한 그림자 부대였다. 임무는 단 하나. 탈북자, 반체제 인물, 그리고 내부 정보 유출자 제거.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하지만 실체는 있었다. 그들은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에 파견되어 있었고, 북한 식당, 무역회사, 문화교류단체의 이름을 빌려 움직였다. 중국 단둥, 라오스, 베이징, 말레이시아, 심지어 서울 한복판에도 그들의 손이 닿아 있었다. 처음엔 단순한 협박이었다. 당신의 가족이 북한에 있다. 조심해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식은 정교해졌다. 이메일 해킹, 위치 추적, 심지어 휴대폰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감시까지. 그들의 목적은 단순했다. 두려움을 심는 것. 자유세계에 있는 이들에게 당신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새기는 것. 한 탈북민은 이렇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심리전이에요. 그녀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다. 2019년 서울 외곽의 한 교회에서 탈북자 신도들이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 보낸 사람은 북한 인권 네트워크라는 단체. 내용은 간단했다. 북한 인권 캠페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행사 일정표입니다. 그 파일을 연 순간 그들의 컴퓨터는 감염되었다. 모든 통화 기록, 메일, 위치 정보가 한 서버로 전송되었다. IP 주소는 평양 외곽으로 향했다.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았다.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파괴되었다. 이건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다. 사람을 지우는 정보전이었다. 한편 국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의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구출을 돕던 브로커들이 연이어 실종됐다. 그들 중 몇 명은 나중에 돌아왔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다. 그 일은 말하지 말라. 그게 공통된 한마디였다. 국제인권단체는 그들의 침묵이 강요된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그저 사라진 통신 기록과 흔적 없는 두려움뿐이었다. 북한은 오랫동안 정보라는 무기를 다뤄왔다. 그들에게 정보는 생명이고 적의 정보는 곧 권력이었다. 그래서 탈북자는 단순한 망명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정보의 보고였다. 그 보고가 외부로 흘러나가는 순간 체제는 균열된다. 그래서 그들을 추적했다. 정보를 되찾기 위해 혹은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해. 이건 전쟁이었다. 총 대신 두려움으로 싸우는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제 사이버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심리 조작, 여론 조작, 신상 유포, 가짜 뉴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이 전쟁은 이미 시작돼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SNS, 익명으로 활동하는 계정들이 탈북자 관련 글에 나타나. 그들은 거짓말쟁이야. 탈북자들은 돈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야. 이런 댓글을 남겼다. 그건 단순한 여론이 아니었다. 조직된 흐름이었다. 감정의 파도 뒤에 숨어있는 냉철한 전략.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다. 의심을 퍼뜨리는 것. 진실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거짓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하지? 그 질문 하나로 진실은 흐려졌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전쟁 방식이었다. 탈북자 인권단체의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총알보다 무섭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거든요. 정보전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무너진 틈으로 공포가 스며든다. 누군가는 그걸 심리 조종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침묵의 총이라 부른다. 하지만 본질은 같다. 두려움으로 통제하고 의심으로 분열시키는 전쟁. 이 전쟁의 피해자는 언제나 가장 작은 사람들이다. 목소리를 낸 사람들, 진실을 말한 사람들, 그리고 자유를 꿈꾼 사람들. 그들은 싸운 적이 없다. 다만 진실을 말했다. 그러나 그 대가로 그들의 삶은 감시망에 들어갔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모니터에는 그들의 이름이 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이름 옆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고 세상은 조금씩 변했다. 그러나 그들 사라진 사람들의 이름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기다린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는다. 사진 속 웃던 얼굴은 이제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들은 아마 해외로 떠났을 거야. 새 신분으로 살고 있겠지. 그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도망이다. 진실을 보기 두려운 마음의 도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라진 이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이메일 기록, 출입국 데이터, CCTV, 은행 계좌.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공백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기록이 사라지고 이름이 지워진 자리엔 이상한 흔적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인터넷에 남은 오래된 닉네임, 활동이 멈춘 채널, 삭제된 게시물의 흔적. 마치 여기 있었다는 신호처럼 그 흔적을 따라간 한 연구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 말은 어쩌면 진실일지도 모른다. 베이징의 한 숙소에서 한 남자가 새벽마다 창문을 닫는다. 그는 문 밖의 소리에 잠들지 못한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을 멈춘다. 그는 한국말을 잊으려 노력하고 새 이름을 익히며 살아간다. 그의 눈빛에는 늘 같은 두려움이 있다. 혹시 오늘이 마지막 날일까? 태국 북부의 어느 국경 마을. 한 여성이 오래된 공장 창고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친다. 그녀는 자신을 미나라고 소개하지만 아이들은 안다. 그녀가 가끔 창밖을 볼 때마다 그 눈빛이 너무 멀리 있는 곳을 바라본다는 걸. 그녀는 가끔 말없이 이렇게 중얼거린다. 그래도 여긴 숨 쉴 수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단지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북한의 감시망은 여전히 작동한다. 국경을 넘어, 인터넷을 넘어 사람들의 기억 속까지 스며든다. 그들은 이제 총 대신 데이터를 쏜다. 사람의 위치, 말, 표정, 습관까지 모두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침묵을 배운다. 공포는 그렇게 완성된다. 두려움이 아니라 습관으로. 그러나 여전히 누군가는 질문한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공기 속에 떠다니며 다시 또 다른 이의 마음에 내려앉는다. 자유를 향해 뛰어든 사람들. 그들은 어디까지가 자유였을까? 강을 건넜을 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아니면 세상이 자신을 잊었을 때일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자유는 잠깐이었다. 그 짧은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느꼈던 그 감정. 그게 전부였다. 이제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침묵 속에서 또 다른 경고를 듣는다.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걸. 어디선가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 그것은 마치 사라진 이들의 목소리 같았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단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 목소리는 밤의 정적을 가르고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암시한다. 그리고 그 순간 청자는 알게 된다. 이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사라진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자유는 누군가의 두려움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울렸다면 그들을 한 번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잊혀진 이야기들을 계속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